세계에서 한국은 어떤 것으로 유명할까요? 많은 분들은 전자제품,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 케이팝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유명한 거 맞죠?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반도체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한류로 대표되는 유명한 문화 콘텐츠도 생산해내는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은 치안과 시민의식을 한국의 강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여행 오기 좋은 나라, 심지어 아이와 함께 여행을 왔다가 잃어버려도 안전하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말까지 있다는데요. 오늘은 딸아이와 한국으로 여행 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던 엄마가 한국의 치안에 감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에바입니다. 저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기로 했지만 생기지 않아 오랜 시간 노력 끝에 딸아이 에밀리아를 만났고 그래서인지 에밀리아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할 수 있죠. 에밀리아는 TV에서 케이팝이 들려오면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며 저희 가족에게 사랑을 주었는데요.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아이의 두뇌가 잘 발달한다기에 런던 같은 서양 국가가 아닌 완전히 색다른 국가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케이팝의 본고장인 한국을 방문해 에밀리아에게 행복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열심히 돈을 모아 여름휴가로 한국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아이의 아빠는 그동안 육아하느라 수고했다며 저희 모녀만의 추억을 만들고 오라며 흔쾌히 보내주었고 마침 한국은 여자만 둘이서 여행해도 될 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여행 도중에 일어났던 가슴 졸이는 사건 때문에 정말 한국인분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담을 들으신다면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런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은 동양 국가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주는 나라였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동양이라고 하면 현대적인 느낌보단 산이나 초원이 많고 길거리 곳곳엔 부처님 조각상 같은 것이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모습은 오히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살던 런던보다도 길거리는 훨씬 깔끔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고 쭉 뻗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미래도시 같은 모습이었죠.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와 에밀리아는 명동에 잡아둔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한강공원에도 가보고 서울숲이라는 곳에도 가보면서 자연 속에서 걸어다녔고 떡볶이나 꽈배기, 과일꼬치 같은 길거리 음식도 사 먹으면서 에밀리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특히 에밀리아는 음식을 가리는 아이인데 유독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작은 몸으로 커다란 핫도그를 혼자서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한바탕 아이와 신나게 놀고 나서 명동에 있는 호텔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호텔에서 놀러 갈 때는 지하철을 안 타고 택시만 타고 갔었기에 한국의 지하철은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저는 런던에 살면서 지하철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영화에서만 보던 낙후되고 불결했던 지하철의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모녀가 여행지에 와서까지 지하철을 타도 되는 건가 하고 꺼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행 가이드에서 본 바로는 한국의 지하철은 런던과는 다르게 굉장히 깨끗하고 선진적인 교통수단이라길래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타보러 간 거죠. 이런 것도 경험 일종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지하철인지 쇼핑센터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 여러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까지 들어서 있는데 굉장히 번화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꿉꿉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어두운 이미지로 생각했던 것과 완전 180도 다른 풍경이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휘둥그려지면서 딸아이와 함께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슈크림이 들어가 있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빵 같은 간식도 사 먹으면서 지하철을 타러 갔죠. 그런데 탑승하는 플랫폼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스크린 도어가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실수로 선로로 떨어질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데다가 스크린 도어에 여러 광고판도 부착이 되어서 형형색색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지하철 이용객을 뒤에서 갑자기 밀쳐서 선로로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바람에 연간 피해자가 수백 명씩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모녀가 런던에서 지하철을 기피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범죄 때문이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면서도 안전해서 선진적인 교통수단이라는 말이 단박에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 좋은데 시간대가 하필이면 저녁 7시 무렵이라서 퇴근 시간이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 열차가 들어오자 저와 에밀리아는 지하철을 타려고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죠. 스크린도어도 처음 보는 입장이었는데 사람들까지 많으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딸아이 손을 잡고 함께 타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혼잡한 바람에 손을 놓쳐버렸고 4살 배기 딸을 탑승 플랫폼에 놔둔 채로 저 혼자서 열차에 타버리고 만 거였죠. 재빨리 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버려서 내릴 수가 없었고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국어는커녕 모국어도 아직 잘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아이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 덩그러니 혼자 울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저는 그만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런던에서 일어났던 여러 유괴 사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종종 런던에선 아직도 납치와 유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잣집 아이들 그것도 거의 중고등학생 정도로 다 큰 아이들까지 표적으로 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괴 사건은 런던인들이라면 이미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경계하는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먼타지에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아이를 홀로 놔두고 왔으니 제 걱정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슈크림이 든 간식을 사 먹고 남은 현금을 딸아이가 쥐고 있었는데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유괴를 당하면 어쩌지? 사람들에게 치이며 부딪혀서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게다가 아이를 놔두고 온 플랫폼은 외부랑 연결된 지상 플랫폼이어서 찬바람마저 불고 있었는데 덥다고 불편해하는 모습에 곧 지하철에 탑승할 거니 얇은 옷만 입혀두고 외투를 벗겨둔 상태였는데 추워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죠. 저는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해 아이를 놔두고 온 이전역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는데요. 다음 열차가 오기까지 7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기 전까지의 상태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죠. 그런데 아이를 놓고 왔던 역으로 돌아가서 저와 헤어졌던 그 탑승구 위치까지 헐레벌떡 달려갔지만 그 자리에 에밀리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혹시 미아가 되면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수차례나 당부를 해뒀었는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인 에밀리아가 엄마의 말을 어겼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을 잘못 따라갔거나 유괴를 당했을 것만 같아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유괴 발생 후 10분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유괴됐다면 10분은 유괴범이 도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아이를 혼자 놔두고 갔다 온 지 15분은 지나 있었고 실제로 아이가 사라졌으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영어로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살 정도의 금발 여자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은 영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그 방송을 듣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허둥지둥 영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본 영무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방송에서 말한 그 미아가 저희 에밀리아임을 직감하고 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숨을 헐떡이며 영무실에 찾아갔는데 에밀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따뜻해 보이는 패딩을 입은 채로 웃으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죠.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에밀리아에게 달려갔는데 에밀리아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깨르륵 웃더군요. 이 아이는 자기가 미아가 된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가 모험을 한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현금도 완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요. 옆에 계신 영무원분께 자초지종을 들었는데요. 플랫폼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외국인 아이를 발견한 시민 한 분이 영무원에게 신고를 해서 아이를 영무실에서 보호하면서 마침 간식용으로 사뒀던 과자를 주면서 돌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이가 추워 보여서 분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유아용 패딩까지 입혀놓은 채로요. 제가 아이가 유괴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하자 직원분들은 허허 웃으면서 저한테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아용 패딩이랑 분실물도 다 시민분들이 신고를 해주신 거고 이 아이도 시민분이 찾아주신 겁니다. 물론 저희도 CCTV로 항상 지켜보긴 하지만 대부분은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인들은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아이도 납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여행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죠.
저희 아이를 찾아준 시민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분은 그냥 전화로 신고를 하시고 영무원분이 오시는 걸 확인하시고는 갈 길을 가셨다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이 실감이 되었고 그 치안이라는 것은 스크린도어나 CCTV보다도 한국인들 특유의 착한 마음씨와 시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무원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근처 지하상가에서 뭐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넉살 좋게 웃으시더군요. 결국 우리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명동의 호텔로 돌아왔고 이런 사건이 한바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은 여행을 더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보통은 위축되어서 조심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설령 미아가 되더라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별로 걱정이 안 되더군요. 이래서 다들 한국을 여행지로 추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를 찾아준 그 시민분께 그리고 한국에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라며 한국 지하철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런던인 엄마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한국의 높은 치안과 시민의식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치안을 중요시 여기는 여성분들한테 한국이 인기 있는 관광지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더욱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바라면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